안녕하세요. 실해석학 4주차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를 판정하게 해주는 코시 판정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그 코시 판정법을 이용해서 적분의 조임 정리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분의 조임 정리는 우리 교재에서 스퀴즈 theorem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적분의 조임 정리란 다음과 같습니다. 유계인 닫힌 구간 AB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주어져 있을 때요.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만약에 fx보다 오메가 입실론 x가 항상 크거나 같고요. 알파 입실론 x는 fx보다 항상 작거나 같을 때요. 같은 그런 알파랑 오메가가 존재를 하고 오메가 입실론 x 빼기 알파 입실론 x가 그 적분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러한 리만 적분 가능 함수 알파 입실론과 오메가 입실론이 존재하면 그러면 f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적분의 조임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조임 정리 역시 f의 적분 값을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fx, dx 이 값을 우리가 보통 L이라고 많이 쓸 텐데요. 리만 적분의 정의를 이용을 하려면 이 L 값을 먼저 추측을 하고 임의의 입실론마다 델타를 찾아주어야 했는데요. 그렇지 않고 F보다 살짝 크고 또 살짝 작은 이러한 함수 오메가와 알파 등을 이렇게 찾아서 두 적분의 차이가 굉장히 작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의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알파와 오메가를 찾기만 하면 f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f의 리만 적분 가능성을 증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적분의 조임 정리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택한 알파 입실론과 오메가 입실론은 우리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만 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어떤 델타 입실론이 존재해서 이렇게 첨점 분할이 노름이 델타 입실론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리만 합과 실제 적분 값의 차이가 알파도 입실론보다 작아지고 오메가도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오메가에 대해서도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러한 델타 입실론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추측을 했겠지만 알파에 대한 델타가 존재하고요. 또 오메가의 함수 오메가에 대한 델타가 존재할 텐데요. 그 둘 중에 작은 값을 우리가 여기서 델타 입실론으로 택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등식을 놈이 델타 입실론보다 작은 임의의 첨점 분할 P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러한 델타 입실론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놈이 델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두 임의의 두 첨점 분할 P 도트와 Q 도트에 대해서 다음에 부등식들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등식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처음에 알파 입실론 x보다는 fx가 항상 더 크거나 같고요. 또 오메가 입실론 x보다 항상 더 크거나 같은데요. 그러면은 리만 합의 정의를
리만합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똑같은 점점 분할 p 도트에 대해서 리만합을 취하면 S 알파 입실론 P 보다는 S F P 도트가 더 커지고요. 또 그것보다는 S 오메가 입실론 P 도트 리만합에 대해서도 이 부등호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 입실론의 분할 P에 대한 리만합은 이제 앞에서 살펴본 부등식에 의해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알파 입실론 x dx 빼기 입실론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부등식을 사용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부등식에 의해서 점점 분할 p에 대한 오메가 입실론의 리만합은 a부터 b까지 오메가 입실론 x dx 더하기 입실론보다는 이제 작거나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등호가 성립하지 않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들을 이제 총 이용을 해서 이 파란색 밑줄 친 부등식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요것은 이 부등식은 그 놈이 델타 입실론보다 작기만 하면 성립을 했기 때문에 Q 첨점 분할 Q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SFP와 SFQ 두 개의 두 리만합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리만합의 차이는 이제 예를 들어서 SFP가 가장 클 때에서 SFQ가 가장 작은 경우, 이것을 이제 빼준 것이 이제 이 절대값이 이제 가장 커지는 경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클 때는 최소 상하는 오메가 입실론 x dx 플러스 입실론이고, 이제 가장 작아질 수 있는 하하는 알파 입실론 x의 적분 빼기 입실론. 그래서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 리만합의 차이의 상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가정을 하기를 이 두 적분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정리를 하면은 SFP와 SFQ의 차이가 3 입실론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입실론은 우리가 임의로 택할 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종합을 하면 놈이 델타 입실론보다 작은 임의의 첨점분할 PQ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등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명한 코시 적분의 코시 판정법에 의해서 F가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것이 이제 적분의 조임 정리이고요. 알파, F, 오메가 이 순으로 대소 관계가 이제 작은 것부터 썼을 때 알파, F, 오메가 이런 순서가 주어져 있고, 오메가에서 알파를 뺀 것의 적분이 입실론보다 작아지면, 그러면 이런 알파, 오메가가 존재하면 F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분의 조임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리만 적분 가능한 다양한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정의를 했던 계단 함수들은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계단 함수란 그 f의 함수값으로 나타나는 치역이 이제 유한집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한 점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 역상을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 대해서 함수값이 그 원래 점과 이렇게 같아지는 그런 구간이 존재한다. 이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들을 우리가 계단함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계단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나타나는 계단함수들은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단함수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의 증명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fx가 이제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는 함수값이 1이고 그 구간이 아닌 경우에는 x가 i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0 이렇게 주어진 가장 간단한 형태의 계단함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i는 실수의 구간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제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i의 양 끝점이 a랑 b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제 f의 적분은 실수 전체에서 f의 적분은 b 빼기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증명을 이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꼴로 나타나는 계단함수를 우리가 단순 계단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계단함수를 이제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첫 번째를 증명을 하면은 두 번째는 이제 f랑 g가 리만 적분 가능하면 하고 c는 이제 실수 상수라고 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cf 더하기 g 이렇게 정의된 함수도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계단함수들은 이 첫 번째에서 나타나는 이 단순 계단함수들의 이러한 적당한 그 선형 결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을 해서 계단함수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과정은 우리 연습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단함수들은 항상 리만 적분 가능하다. 이것을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유계인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항상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함수들의 집합을 우리가 유계인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들의 집합을 우리가 CAB라고 이제 쓰는데요. 그래서 연속함수들은 항상 리만 적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리를 같이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선 시간들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6개인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항상 고른 연속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B 양 끝점을 이제 A와 B라고 했을 때 B-A분의 입실론보다 이 함수값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하는 그러한 델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은 이제 U랑 V가 둘 다 정의역에 있고요. 두 실수의 차이가 델타 입실론보다 작아지면 그러면 FU와 FV의 차이가 B-A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그러한 델타 입실론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름이 이제 델타 입실론보다 작은 분할을 임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각 분할에서 이제 분할을 그림으로 조금 그려보면요. A, B가 있고요. 그래서 X0, X1, X2, X3, Xn 이제 이러한 분할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요. 이제 그래서 이 첫 번째를 I1, 두 번째 구간을 I2, 세 번째 구간을 I3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K번째 구간을 IK라고 하는데요. 이제 각 구간에서 이제 그러면은 IK를 다시 생각을 하면은 부분 구간만 잠깐 이제 생각을 하면은 어떤 UK와 VK가 있어서 이제 FUK가 IK 안에서 최소고요. FVK가 IK 안에서 최대가 되도록 네, IK에서요. 네, 그러한 UK와 VK를 우리가 각 K마다 여기 부분 구간 하나만 이제 자세히 살펴봤을 때 각 K마다 이런 UK와 VK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F가 지금 전체 구간 AB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네,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각 부분 구간 IK에서 연속임은 당연하고요. 이제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는 성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UK와 VK를 찾아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첨점을 이제 이 분할 P에서 첨점을 다음과 죄송합니다. 첨점이 아니고 알파 입실론과 오메가 입실론을 다음과 같이 택하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 말했네요. 이 적분의 조임 정리를 사용을 할 텐데요. 알파 입실론과 오메가 입실론을 어떻게 택할 것이냐 하면요. 사실은 이제 첨점을 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어떤 첨점을 택해서 그 구간에서 그 첨점의 함수값을 이제 이렇게 가지는 이러한 계산 함수들을 우리가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구간마다 이제 알파 입실론 x는 FUK는 무엇이냐면은 각 구간 IK에서 최소 에서 최소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입실론 x는 FVK인데요. 이거는 구간 IK에서 최대값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함수값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 B는 그대로 n번째 구간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림을 그린 대로 다시 한번 해보면은 여기 이제 A부터 B가 있는데요. 이제 알파 입실론 x는 이제 구간마다 어떤 이러한 계단 함수로 나타나는데요. 각 구간에서 최소값 함수와 이제 항상 함수값이 같아지는 그러한 계단 함수고요. 오메가 입실론 x는 각 구간에서 f의 최대값, 그것을 우리가 fvk라고 했는데요. 그것으로 만든 함수입니다. 네, 최소값으로 만든 것이 알파고요. 초록색 최대값으로 각 구간마다 함수값을 택한 것이 오메가 입실론인데요. 이렇게 정의하면 두 함수가 모두 계단함수라는 것은 먼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과 같은 대소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 역시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각 구간에서 알파 입실론은 fuk랑 함수값이 같고 오메가 입실론은 fvk랑 함수값이 같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건만 이제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체 구간에서 오메가 입실론 빼기 알파 입실론의 적분값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오메가 입실론, 알파 입실론은 모두 계단함수고요. 그러면은 이것의 적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과 같이 이제 요것은 이제 리만 합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계단함수의 적분값은 결국 이 계단함수들의 그래프로 만든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니까요. 그것을 계산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가정을 하기를 지금 UK랑 VK는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P의 노름이 지금 델타 입실론보다 작았고 UK랑 VK는 지금 같은 부분 구간 IK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값의 차이는 지금 델타 입실론보다 작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고른 연속으로부터 이 델타 입실론을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요. 따라서 FVK와 FUK의 차이가 지금 B-A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은 이제 K와 상관없이 이제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그마 기호 앞으로 이제 빼냈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빨간 동그라미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빨간 네모 값은 B 빼기 A입니다. 이것은 xn 빼기 xn-1 더하기 xn-1 빼기 xn-2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요. 마지막에 x1 빼기 x0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xn 빼기 x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n은 b고 x0는 a이죠. 사실은 이 구간 AB의 지금 분할인데 이제 각 부분 구간의 길이의 합으로 보면은 이것이 B 빼기 A인 것이 이제 쉽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최종 값이 입실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조임 정리의 모든 조건을 이제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임 정리를 이용을 해서 지금 그 조임 정리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와 오메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F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유개인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는 항상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단조함수도 항상 리만 적분 가능한데요. 여기서 유개인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단조함수가 항상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또 단조 증가함수에 대해서만 이제 여기서는 보기로 하고요. 단조 감소인 경우는 비슷하게 이제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적분의 조임 정리를 사용한다는 점은 이제 앞서 살펴본 연속함수의 경우의 증명과 이제 비슷한데요.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만 이제 스케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그 자연수 n을 택하겠습니다. n이 입실론분의 b 빼기 a 곱하기 fb 빼기 fa. 네, 여기서 f는 지금 단조 증가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을 우리가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구간 A, B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똑같이 n분의 1 크기를 n등분, 그림이 n등분 같지는 않긴 한데요. 이렇게 똑같이 n등분을 한 그런 균등분할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k는 a 더하기 n분의 b-ak k번째 점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앞서 이제 연속함수의 경우와 비슷한데요. 이제 단조 증가함수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계단함수를 이제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는데 알파 입실론은 이제 그 구간에서의 값이 가장 왼쪽 끝점이고요. 그런데 오메가 입실론은 구간에서의 값이 가장 오른쪽 끝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알파 입실론이고 오메가 입실론은 오른쪽 끝점을 함수값으로 이것이 이제 오메가 입실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아이디어는 여러분들도 이제 눈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알파 입실론, 오메가 입실론이 계단함수가 되는 것은 자명하고요. 또 이 대소 관계 역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만 적분의 이제 그 두 리만 적분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이제 보이고 싶은데요. 역시 두 적분의 차이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xk 빼기 xk-1은 여기서 얼마냐면 항상 n분의 b-a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균등 분할을 이제 택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건 역시 k에 의존하지 않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마 기호 앞으로 이제 뺄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등호인데 제가 기호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등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앞서와 비슷하게 이것이
fb 빼기 f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처음에 택한 n의 조건에 의해서 이것이 입실론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조 감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개인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단조 함수는 항상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배운 것을 정리를 하면 먼저 지난 영상에서 적분의 코시 판정법을 살펴보았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적분의 조임 정리를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정리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먼저 계단함수, 또 연속함수, 단조함수들은 이제 유개인 닫힌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을 때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이제 몇 가지 적분의 성질에 대한 보조 정리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하고요. 이제 미적분 기본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